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6월 중순 고추 잘 가꾸기 위한 3가지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10일입니다. 고추 정식한 지 한 달 반 전후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쯤 되면 고추는 폭풍 성장을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양수분을 충분하게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점이라 병충해 방제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고추는 양분이 충분하고 병이 없다면 열매도 많이 달리지 않으면서 몸집을 키우는 영양생장에 주력하는 시기입니다. 반대로 환경이 좋지 못할 때는 아직 자라지도 않은 고추가 열매부터 매달게 됩니다. 종족 번식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고추가 30cm 미만에서 큰 고추를 한두 개 매달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고추입니다. 이러한 고추는 달린 열매는 무조건 따주시고 원인을 파악하여 양수분이나 병충해 방제를 해서 다시 영양생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서 고추가 잘 자라고 있다면 끝까지 잘 자라고 좋은 고추가 많이 달릴 수 있도록 이 시기에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고추는 병충해가 많은 작물입니다. 진딧물과 같은 해충과 탄저병과 같은 세균성 병이 이때 많이 발병할 수 있으므로 예방과 방제를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고추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때에 맞는 웃거름을 잘하면은 몸집도 많이 키우면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작물은 영양 상태가 좋아서 튼튼하게 자라면은 웬만한 병충해는 스스로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병에 걸려서 치료하려고 하면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발병하면은 완전한 회복이 쉽지 않으며 회복한다 해도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고추가 병들기 전에 예방하는 방법과 튼튼하게 잘 키우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고추를 가꾸는 분이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잘 보시면 올해 여러분이 가꾸는 고추 농사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고추가 약 25일 전에는 고사 직전까지 갔던 고추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회복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새로운 모종을 이렇게 가운데 하나씩 심었습니다. 2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지금 회복이 안 될 때 새 모종이라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심었고, 또 하나는 둘을 경쟁을 시켜서 경쟁에서 살아남는 모종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심었는데, 물론 새로 심은 그 고추도 열심히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있던 고추가 시들시들 다 죽어가던 고추가 이대로 정말 죽는구나 싶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바로 회복이 되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알았느냐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지금 우리 고추는 폭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영양생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고추도 별로 매달지 않습니다. 온 전력을 다해서 몸집을 키우는데 지금 이 고추는 전력을 다합니다. 첫 번째 관리 방법은 수분 공급하기입니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동시에 하는 이 시기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는 비가 자주 내리고 아직 고추가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분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고추가 더 커지고 가뭄이 지속한다면 수분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날씨가 가물어서 수분이 부족할 때 고추는 잘 자라지도 않고 연약해지면 고추 진딧물이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을 줄 때 비닐 멀칭 위에 슬쩍 주어서는 수분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 농사를 크게 하는 전업농들은 두둑에 관수 시설을 해서 자동으로 수분을 공급합니다. 하지만 텃밭에서 소량으로 가꾸는 우리는 그런 시설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가 소비를 위해 20포기 미만을 가꾼다면 제가 오이 가꾸는 것처럼 물병을 꽂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30포기 이상 고추를 가꾼다면 일일이 물병을 다 꽂기는 어렵습니다. 고추는 오이나 토마토처럼 물을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하루 한 차례 물을 줄 때
관수 시설 없이 충분하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닐 속에 호수를 집어넣어서 주거나 호수 끝에 파이프를 연결하여 비닐을 뚫고 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물이 두둑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있다면 구멍 속에 이렇게 지금 물을 흘려 넣으면은 한참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렇게 차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구멍이 없다면은 파이프를 해서 이렇게 지금 그냥 구멍을 이렇게 찔러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두둑 속에 물이 충분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감으로도 고추 수분 공급은 충분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관리 방법은 웃그름하기입니다. 밑그름과 1차 웃그름을 잘 했다면은 지금쯤 고추가 많이 자랐을 것입니다. 고추는 거름을 많이 먹는 작물입니다. 1차 추비는 대부분 했을 것입니다. 지금쯤은 2차 추비를 할 시점입니다. 추비를 하고 난 후 25일에서 한 달 정도가 지나면은 먼저 한 밑거름이나 웃거름은 작물이 흡수를 했거나 용탈되어서 거의 소진됩니다. 따라서 웃거름을 때에 맞춰서 적합한 비료를 주어야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잘 자라서 몸집을 키우고 또 몸집이 어느 정도 자라면은 본격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추 웃거름으로 좋은 비료는 1차 웃거름으로 소개해 드렸던 이맘때 멀티라는 비료입니다. 이맘때 멀티는 몸집을 키우고 열매를 많이 달리게 하는 비료로서 고추 웃거름용으로 아주 좋은 비료입니다. 이 비료는 다른 비료에 비해서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3분의 2만 주어도 충분합니다. 저는 1차 추비 때 이 비료로 추비를 했더니 고추가 비실거리던 고추가 폭풍 성장을 했어요. 2차 추비로 줄 지금 비료입니다. 비료는 새로 나온 NK 비료인데요. 이맘때 멀티라는 비료입니다. 이 비료의 특성은 질소와 칼리 그리고 지금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서 이맘때 웃거름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고추 몸집을 키우는데 아주 키우면서 유황 성분이 들어있어서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게 하면서 그리고 지금 칼리가 12% 들어있어서 지금 이제 몸집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열매를 본격적으로 이제 매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추가 영양 생장이 충분할 때는 고추를 그렇게 매다는데 신경을 안 씁니다. 일단은 몸집부터 키워야만이 더 많은 이런 그 고추를 종족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력을 다해서 몸집을 키우게 됩니다. 우리 고추가 지금 일주일 전에는 이거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자랐는데 하루가 몰라보게 지금 고추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로 아주 좋은 이 지금 이맘때 멀티 비료는 고추 추비에 아주 좋기 때문에 1차부터 3차 또 4차까지 하는 분들은 4차까지 이렇게 이 비료를 가지고 해도 아주 고추를 잘 키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추 모양은 이렇게 지금 뭐 강냉이 씨앗 같은 이렇게 약간 갈색입니다. 이것을 1차 때는 여기에 파고 주었습니다. 여기에 파고 주었는데 지금 2차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비하는 그 장소는 먼저는 이쪽에다 뚫어서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것보다 지금 그 농도가 좋기 때문에 다른 비료의 한 3분의 2 정도만 주어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g 내지 20g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비료는 고추 추비용으로 나오는 그 고형 비료보다 훨씬 더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좋습니다. 비료를 주는 곳은 2차까지는 두둑 위에 구멍을 뚫고 저는 주고 있습니다. 3차부터는 흙골에 부직포를 젖히고 뿌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고추 뿌리가 이미 흙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관리 방법은 병충해 방제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해충으로는 진딧물과 총체벌레이며 세균성 병으로는 단접병 등이 있습니다. 단접병은 한번 발병하면은 순식간에 퍼져서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은 고추농사 전체를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물때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은 한번 발생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고추를 고사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밭에 나갈 때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진딧물이나 다른 병들은 육안으로 잘 보이지만은 꽃에 서식하는 총체벌레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스마트폰을 3배나 4배로 확대하여서 고추꽃을 잘 살펴보면은 작은 총체벌레가 꾸물거리는 것이 보입니다. 여기는 벌써 총체벌레가 기어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총체벌레는 고추 수정을 방해하여서 칼라병과 같은 병을 유발시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라면은 진딧물과 같은 다른 병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도 스마트폰을 확대해서 보면은 확인하기가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발병하고 난 다음 치료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듭니다. 농약 한 병 사는데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씩 합니다. 농약사에서는 토탈로 방제하는 약은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 약을 만들면 자기네 회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정세마다 각기 다른 약을 뿌려야 합니다. 따라서 발병하기 직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예방과 초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친환경 농자재가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농자재는 대부분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원료를 사용합니다. 친환경 농약은 해충은 죽일 수 있지만은 인체에는 해가 없어 채소와 같은 작물에 살포한 다음 바로 먹어도 되는 농약입니다. 그래서 나와 가족이 먹기 위해서 소규모로 텃밭을 가꾸는 분들에게 친환경 농약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친환경 농약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규산황과 나방진이라는 친환경 약재입니다. 그중에 규산황은 단접병 예방을 위해 고추 심기 전에 토양에 혼화하는 방법에 영상을 올릴 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규산황으로 토양 혼화를 한 밭은 잠복해 있던 단저균을 방지하여 예방 효과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접병은 장마철에 물을 타고 옮겨가므로 다른 밭에 단저균이 흘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마철 오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규산황은 단접병뿐만 아니라 고추에게 많은 꽃노랑 총체벌레와 같은 해충도 방지할 수 있는 약재입니다. 규산황과 함께 추천하는 나방진은 피마자 오일과 동백꽃 오일에서 추출한 천연 살충제입니다. 나방진은 이름 그대로 나방 종류의 해충 방제에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고추를 비롯한 가꾸는 작물 가운데는 나방 종류의 해충이 많습니다. 담배나방, 배추벌레, 흰불나방, 굴나방, 파밤나방, 거세미나방, 각종 진딧물 등이 있습니다. 이런 나방류의 해충을 방제하는데 나방진은 효과가 좋은 약재입니다. 그래서 나방진은 고추뿐만 아니라 배추나 무, 상추와 같은 채소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규산황과 함께 혼용할 때 더 높은 예방과 방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나방진은 천연 원료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가격이 4만 원대로 조금 비싼 편입니다. 대신 판매처에서 농촌진흥청에서 나비목 해충에 대한 특허 기술을 인정받은 BTW라는 약재를 나방진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한 병씩 1+1으로 준다고 합니다. 끝으로 꼭 아셔야 할 것은 농약은 100% 방제 효과를 내는 약은 아직 없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자재는 화학성 농약보다는 방제 효과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충이나 단접병 등이 발병하여 정세가 심할 때는 일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올해 여러분이 가꾸는 고추 농사 잘 가꾸셔서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중순에 고추 잘 가꾸기 위한 3가지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